친화력 있고 공부 잘하며 자신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으로 저는 3가지 마음가짐과 3가지 스킬을 제안합니다. 마음가짐으로는 진실성, 수용, 공감, 스킬은 기다림, 반복, 차분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돌봄.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스 검색에 도전합니다. 육아 분야 창작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자녀 양육을 하면서 수많은 고민들의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쌍둥이 아빠이자 놀이심리상담사입니다. 놀이심리상담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아이들과 참 잘 놀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저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애매한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준 책, 이런 애매한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침이 된 책 2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성장 보고서와 퍼펙트 베이비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EBS 다큐가 먼저 방영이 되고 그것이 책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 영상을 보신다면 책의 내용을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책의 내용을 단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정서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서의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론 자녀한테 화를 내고 다투고 속상하고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환경입니다. 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상의 환경, 정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칼 로저스는 촉진적 환경에 필요한 3가지 충분 필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진실성, 수용, 공감입니다.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진실성, 수용, 공감은 매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들의 특징들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나를 개방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 정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3가지 스킬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3가지 스킬은 24시간 365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서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 내가 이걸 물건을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 아빠가 안 사줘.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킬은 기다림, 반복, 차분함입니다. 마트에서 아이가 물건을 사고 싶다, 장난감을 사고 싶다 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가 물건을 사주기 위한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의 최선의 방법들, 자리에 앉고 발을 둥둥 들이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마트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3가지 스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 2번째는 반복, 3번째는 차분함입니다. 기다림이란 아이가 짜증내고 하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순간을 아이 옆에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이라는 것은 아이한테 태민아, 지금 마트에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 짜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마트에 들어갈 거다 라는 어떤 정보 전달의 반복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반복이 너무 자주 지금 날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좀 기다리면서 일정 간격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아이의 감정 기복이 어느 정도 잦아질 때 그럴 때 이제 반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때 부모의 정서 상태는 차분한 상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스킬은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끝났으면 엄마 이거 한 번만 더 할게 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 스킬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럴 때는 반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태민아,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이 끝났다. 이제 그만 끄자. 그래도 안 끄고 이거 좀만 아니야. 핸드폰 하기로 한 시간은 8시까지였어. 이제 끄렴. 이렇게 차분하게 막 갑자기 내가 그 핸드폰 끄랬지 너 이러면 되니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니 말을 이러지 마시고 차분함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아이한테 스스로 핸드폰을 끌 수 있게끔 해주시는 스킬. 그 다음에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기다림을 먼저 하게 돼버리면 아이가 핸드폰을 안 끄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먼저 하고 그때 차분한 감정으로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을 끌 수 있게 기다림의 스킬을 세 가지 사용을 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키는 것을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규칙을 지켜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돌봄이 제공이 된다면 자녀의 정서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